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2일 최명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의 오찬회동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취소된 거는 근데 오찬회동을 1시간 남겨놓고 장동혁 대표가 거부한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11시 3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대해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는 어제 오전에 오찬회동 제안을 받았다. 형식, 의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았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이 잡히면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은 격이다. 국민의 민생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찬회동을 어제 오전에 통보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수락했고, 그런데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반대하던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오늘 오찬을 거부했다. 이거거든요. 논리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면 흔히 이제 야당 대표와 이 회담을 한다고 한다면 대개 대통령이, 아무래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만났는데 서로 얼굴 붉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서 평행선을 그었다. 그거 국민들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따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왜냐면 이 회담의 주도권을 어차피 대통령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그런 거를 늘 감안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야당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선물 보따리를 하나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소원법 같은 거, 그거 야당과 협의해서 하세요. 이렇게 정청래한테 그 얘기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조율을 거쳐야 되는 거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며칠간의 의제 협의 시점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회담을 하는데, 이거는 갑자기 통보를 한 거죠. 그래 놓고서 통보한 뒤에 오찬 열리기 전에 국민의힘이 아주 반대하는, 선물을 주기는커녕 거기다가 완전히 재를 뿌리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청와대가 한 건 아니지만 당에서 한 거 아닙니까? 집권당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서는 충분히 이 오찬을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을 이재명 청와대와 정청래 민주당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오찬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걸 거부한 것도 저는 나름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 참석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들 몇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재검토 얘기를 한 모양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점심 약속이나 저녁 약속을 할지라도 취소할 때는 상대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예의를 갖춰서 취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박해서 취소는 안 하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민생 현안들과 관련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겠다고 약속을 한 이상
이 약속은 지키고 대신 분명하게 이 민생의 어려운 문제 같은 거에 대한 야당의 시각을 대통령한테 확실하게 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답을 하나 받아오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 전후 사정을 잘 모르면 마치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깬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가겠다고 했고, 물론 그 다음에 뒤통수를 때린 상황이 됐지만 여권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겠다고 답변을 한 이상 가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과 뭔가 야당으로서의 그 어떤 소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게 더 낫던 것 아닌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미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분명한 거는, 자, 어제 오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오전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오히려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고, 명청 갈등이 극에 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진압했다. 심지어는 제압했다. 그게 바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뭐 2번씩이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명청 갈등에서 2번 연속으로 판정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 정청래 대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볼 면목이 없겠죠. 2번씩이나 진셈이 됐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3번째 이른바 대회전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이 회담 자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무 감각으로 볼 때는 이거 뭐 명확하죠.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가 이제 궁지에 몰렸을 것을 감안해서 그거를 약간 이제 무마해 주려고. 그러니까 뭐 모양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를 부르는 자리에 야당 대표는 약간 들러리 서는 기분으로 어저께 초청을 했을 것이다. 우선 어제 오전까지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자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어제 오전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물론 그 전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뭐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는데 사전 조율 없이 그냥 느닷없이 만나자 밥 한 끼 먹자 이런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갑자기 아무런 의제 조율 없이, 그러면 그 대통령의 제안을 잘 정무적으로 판단해야죠. 본인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면 뭐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아니면 뭐 역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이거는 이재명 정청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약간 뭐 좀 위기에서 약간 구해주는 모습, 그래서 뭐 통 큰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둘만 만나면 좀 너무 속보이니까 장동혁 대표 딱 들러리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모임은 가지 말고, 자, 설 끝나고 정식으로 회담을 하는 자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야당의 입장을 대통령한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어제 느닷없는 이 회담 제안을 그냥 덜컥 받을 것이 아니고, 그때 신중한 고려를 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들러리 서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서의 회담은 거부하고 별도의 회담 자리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약간 어떤 진정시키고 뭐 그런 자리에 들러리 서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돋보일 수 있는 회담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있죠. 이런 판단을 왜 뒤늦게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오늘 오찬 취소, 이 문제가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